네, 현재 이제 시장 지수 흐름 꽤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흐름이랑 좀 비슷하게 가는 건 아니냐라는 제 생각은 좀 그런데요. 오늘도 이종복 전문가 모셔서 한번 또 얘기를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오늘 뭐 시장 지수 흐름 괜찮은 것 같고 또 반도체와 관련해서 순환매에서 항상 얘기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또 적중이 됩니다. 또 전기차에다 로봇까지 또 흐름들이 괜찮게 나오는데요. 오전장 어떻게 판단하세요? 예, 우리나라 시장 좋죠, 여러분? 네, 저는 항상 해외 시장부터 출발합니다. 해외 시장 양호에 국내장 양호. 뭐, 최근에 계속 여러분들한테 국내장 양호 얘기는 지속적으로 나가는데, 해외 시장의 어떤 특징에 관해서 제가 코멘트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대 인플레이션하고 소비자 태도가 결국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5년치인가요? 5년치 기대 인플레이션 쪽이 조금 거시기하게 나오긴 나왔는데, 이건 5년치니까 괜찮게 나왔고, 여기에서 이제 미국장에서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전문가라 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실 지금 지수 좋고 장 좋기 때문에 굳이 이런 얘기 안 해도 되지만은, 여러분들 이제 내 방송 한 3개월 봤으니까 대신 무서워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체크는 하라. 그죠? 체크는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미국장이 제가 봤을 때는 좀 과하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과거에 지수가 빠질 때 연초에 빠진 것은 전쟁 때문에 빠진 거고, 전쟁 플러스 경기 침체 우려로 빠지고, 그 다음에 4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 나오고, 인플레이션 급격히 얘기 나오면서 금리 인상 되게 공격적으로 하면서 종합을 15,000대에서 11,000대로 확 밀어버렸는데, 지금 뭐 특별히 바뀐 건 없어요, 여러분. 다만 금리 인상을 급격히 하면서 이제 물가를 어느 정도 잡은 듯 싶으니까 이제 선반영돼서 올라간 게 아니겠느냐. 미국 경제가 좋고 모든 게 끝나서 좋게 올라간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돌아가는 이치가 그런 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올라간 거기 때문에, 요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반대로 항상 지표가 월 초부터 순서대로 나옵니다. 그때쯤 돼서는 좀 생각을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요 얘기 좀 해준 거고, 저는 나스닥이 11,000 쪽에 무너져 있을 때도 기술적으로 13,500 정도의 마리 비율 분석상 13,660 얼마인가? 13,660까지 전망을 해줬던 거예요. 근데 이제 왔으니까 지난번에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도 지수 폭락의 리스크 관리보다는 에너지 관련주가 그때 너무 좋아서 그쪽을 강조한 거하고 지금 비슷한 얘기인데, 이게 부각이 되려면 한 달 정도는 여유가 있으니까 천천히 어쨌든 한번 생각해보라는 의미로 여러분들한테 미국장이 좀 과한 듯 싶다 정도 말씀드린 거고요. 대신 뭐 우리나라는 보다시피 이제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지수를 먼저 얘기하고 갈게요. 결국 종합이 우리나라도 나스닥이 13,500에서 13,600 정도 봤을 때 기술적으로 333.6 정도 나왔었어요, 여러분. 요까지가 내가 장이 폭락했을 때 한번 봤던 지수대인데, 지금 이제 종합이 얼추 좀 올라오고 미국장도 얼추 올라오니까 결국은 보다시피 하이닉스, 이제 여기가 중요합니다.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양호하게 움직이면서 종목들을 선도하는 이런 흐름이라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오늘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세지 않았으면은 보다시피 아침에 종합이 떠서 나왔을 때 첫봉이 음으로 밀렸었죠, 여러분? 요런 거예요. 대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세게 움직여주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쪽에 매기를 확 돌려주니까 보란듯이 뚫고 올라가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부터의 종합은 미국장도 중요하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이, 그죠? 종합에서는 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요 얘기도 좀 해드리고, 뭐 반도체 할 거 없고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로봇도 마찬가지고 다 좋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주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수의 흐름과 미국 시장이 바뀐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게 가는 게 의심스러운 거고, 의심은 의심이고
우리나라의 종목들은 반대로 또 너무 셉니다. 그러니까 이종복이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 솔직히 센 거가 맞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너무 세요. 그러면은 뭐 종목이 잘 가면 돈 벌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히토리도 좋고 그다음에 비금속 철강 해갖고 저가 철강주들도 아침에 거의 20%씩 거의 모조리 뭐 다 급등해 있었고 지금은 좀 밀리지만 그리고 고등학교 학점제 얘기 나오면서 또 온라인 교육주가 또 날아가는데 이게 한 3주 전에 추격 매수하지 말라고 했던 쪽이지 않습니까? 4,000원에서 3,000원으로 밀더니 또 4,000원으로 올라가죠. 그만큼 지금 종목들이 세단 얘기인데 이런 주식은 따라다니는 건 저는 계속 여러분들한테 반대 의견 주는데 어쨌든 반도체, 전기차의 대보마근에 제가 여러분들 포스코 케미칼 그다음에 상신이 후속으로 얘기했던 대보마근에도 금요일 날 장 끝나고 17% 급등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이 종목은 10시 50분 타이밍에서 가장 그 긴박한 타이밍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방송이 끝난 다음에 종목들이 날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이따 후장 전략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종목이 너무 좋아요. 로봇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움직임 좋은 것 같고 오늘장 특징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지수는 좀 부담 가는 위치인데 미국장은 억지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종목들이 너무 강한 그런 특징을 주는 시장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지수는 약간 아쉬운데 종목이 아주 강하게 움직인다라고 깔끔하게 시장을 좀 관망시켜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종목들의 상승세 속에서 오후장 전략은 어떻게 넘어가는 게 좋을까요? 제가 아까 전문가의 사명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해외 시장 이격은 한번 들어갔고 그다음에 환율이 여전히 1300 위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염두를 두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저게 지금 당장 위험하지는 않지만은 결국에 가서 이제 미국장도 어느 정도 좀 이격 좁히기가 나오고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좀 쉬었다 가고 싶을 때는 저게 부각이 될 거예요. 근데 항상 염두를 하고 있으면 저쪽에서 부각이 돼도 충분히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는 이 종목 특성상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무서워할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가 그 정도는 좀 체크를 좀 하고 있자. 저것이 부각이 되려면 한 3주 9월달 그 ISM 지표 때부터는 아마 조금 부각이 될 수는 있거든요. 그 전에 밀리면 좋고 그거 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선물 332 제가 얘기해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주말에 공개 방송 자주 한다고 그랬죠. 제가 이거 이용하는 거 꿀팁 하나 또 드릴게요. 지지 저항을 얘기할 때 이제 제가 만약에 저항이나 지지를 얘기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해외장이 양호하고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양호하면서 저항을 만약에 넘어간다. 그럴 때는 조금 강세 전략을 조금 더 세게 봐도 되고 해외 시장이 흔들리면서 외국인 수급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그날 밤에 미국장이 순간적으로 급락을 해서 그 지지라고 얘기했던 부분을 갭으로 깨고 내려간다. 그럴 때는 좀 이격이 떠 있거나 좀 약세 주식을 일부 좀 현금을 좀 챙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걸로 활용을 할 때 최고의 매력이 있는 겁니다. 이게 선물하는 사람들한테 하라는 것보다도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송이 10시 50분이지 않습니까? 이미 1시간 50분 사이에 게임이 끝나버려요. 그리고 후장에 항생이 다시 열리는 시점이 14시, 그 다음에 15시에 프리마켓, 독일 시장 프리마켓 나옵니다. 아마 주식하는 사람들 중에 가끔 그런 거 본 사람들이 있을 텐데 유독 10시 30분 전후에서 그 다음에 2시 전후에서 그 다음에 3시 이후에 장이 변동성이 심한 게 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수 드린 거고 이런 얘기 되게 자주 해주죠. 방송을 내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나중에 편하려고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332 지지 체크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반도체 추가 강세 및 최근 주도주 순환 매치. 와, 말도 되게 길죠 여러분. 그만큼 종목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종목이 별거 없거나 뭐 시장이 그럭저럭이다. 그럼 뭐 대충 얘기하고 뭐 말도 한 줄짜리 정도밖에 안 나올 텐데 막 좋다라는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이 움직인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당연히. 근데 이제 반도체 특징적인 거 하나만 제가 또 얘기해 드리면 반도체 섹터가 세 가지 정도 부류의 섹터로 나누어져요, 여러분. SFA는 정통 반도체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건 기계 장비에 들어가지만 SFA나 원익이처럼 먼저 움직임이 좋았던 종목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61선 언저리에 부딪히니까 이쪽은 탄력이 안 나오죠. 이게 첫째 부류. 빠지지 않은 주식. 일종의 박스권으로 놨을 때 베팅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던 그쪽입니다. 세게 안 움직이죠. 저항에 부딪히니까 세게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텔레칩스과인데 텔레칩스는 차량용 반도체예요. 반도체 관련주가 움직임이 좋게 나온다면 근데 반도체는 순환매라는 게 중요합니다. 반도체는 지금 현 시장의 주도주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주식시장은 악재를 먹고 탄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는 좀 순환매로 보는 거고 반도체가 순환매가 나오면 결국은 차량용 반도체도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사에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중고차 가격이 새 차 가격을 능가하는 거 보셨죠? 이번에 뭐 홍수 때문에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차량용 반도체도 결국은 갈 건데 그 대표적인 게 텔레칩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것도 며칠 전에 얘기했던 주식이에요. 8월 2일 날 얘기하고 다음 날 급등 나왔던 주식입니다. 음봉으로 떨어져서 특징주에서 빠져서 그렇지 다시 좋을 때 됐고 어쨌든 이렇게 고점에서 안 빠진 주식들 과가 있고 거래량 실리면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주식은.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대표적으로 대놓고 네페스. 네페스는 1, 2, 3, 4, 5 한마디 1, 2, 3, 4, 5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진 것만큼 이렇게 완벽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빠지고 반등 주고 이렇게 빠진 게 오리지널로 되게 약한 섹터. 반도체 섹터는 이런 주식이 제일 많습니다. 이런 네페스과의 주식은 거래량이 관건입니다. 이런 과의 주식은 거래가 급증을 할 경우에는 61선을 뚫고 121선 언저리까지는 꾸역꾸역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텔레칩스과는 거래 실림은 바로 신고가 기대형. 그 다음에 이쪽 SFA하고 워닝 머티리얼은 가격이 눌리면 눌림목 주면서 계속 가는 과. 이런 식으로 패턴이 다 다릅니다. 이오 테크닉스도 그때 한번 했었죠. 거래가 터지지 않으면 1차 기본 61선. 그 다음에 이렇게 121선하고 61선하고 이익이 또 이렇게 벌어져 있을 때는 그 중간 지점을 찾는 거예요. 이게 매도 목표가가 되는 겁니다. 현재가 언저리 어디에서 저점 매수를 했을 때 1차 61, 2차 중간 지점, 3차 121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좌우당간 인공지능도 뭐 시간 없어서 좀 저기 했는데 여기 아지넥스도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로봇 관련주로 얘기하지만 이것도 반도체과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텔레칩스보다 앞서 있는 과죠. 이런 주식은 거래가 실리거나 이격을 좁히면 튀고 올라간다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전기차도 뭐 너무 좋은 게 많은데 시간 관계상 좀 생략하고 저도 가끔 이제 시간 핑계를 좀 대야죠. 어쨌든 좋다. 대신 종목을 선별하실 때 조금 전에 얘기해드렸던 그런 기술적인 어떤 그런 걸 섞어가면서 대응을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뭐 반도체 관련해서 차량용 반도체까지 확장도 해주시고 또 종목별로 세부적으로 나눠서 매매 전략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잘 한번 대응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지금 시장 상황 크게 변동 상황 없습니다. 수급도 크게 변동 없이 지금 계속해서 코스피와 코스닥 0.5% 정도의 등락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코스피는 지금 기관이 1,300억 원 조금씩 더 늘어가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 큰 변동 없고 516억에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전체적인 상황들을 이렇게 좀 전달을 해드렸고요. 전략도 좀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에도 수익 많이 내십시오. 고맙습니다.